여러분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카메라입니다. 많은 선배 유튜버들이 카메라에 대한 고민보다 컨텐츠에 집중하라고, 핸드폰으로 먼저 가볍게 시작하라고.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화질보다는 컨텐츠가 훨씬 중요하고 요즘 핸드폰 카메라 성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이야기가 수능 만점자의 사교육보다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다는 이야기처럼 가슴에 확 와닿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첫 카메라 선택 가이드를요. 먼저 우리가 왜 카메라를 사야 하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했죠.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그럼 어떤 채널을 만들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리뷰인지 브이로그인지 뷰티인지, 주로 나를 찍을 건지 남을 찍을 건지 풍경을 찍을 건지, 실내에서 찍을 건지 밖에서 찍을 건지, 삼각대에 세워놓고 찍을 건지, 들고 다니면서 찍을 건지. 내가 채널에서 뭘 할지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이 부분이 정리가 됐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카메라들은 제가 구매를 고려했던 혹은 앞으로 구매하고픈 카메라들입니다. 꼭 맞게 배치한 것은 아니지만 위로 갈수록 가격이 높고 고사양이며 무겁습니다. 브랜드별로는 소니가 3개, 캐논이 4개, 파나소닉 하나, 고프로 하나, 오즈모 하나, 아이콘 하나입니다.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얻기 위해 다른 화각이나 흐림 효과를 줄 수 있는 밝은 렌즈 같은 옵션이 필요합니다. 즉 렌즈 교환식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거죠. 렌즈 교환식 카메라가 좋다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카메라의 무게는 무거워지고 통장은 가벼워지는 거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통해 영상의 기본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효율성 부분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가성비로 봤을 때 투자한 만큼 영상 퀄리티가 정비례해서 올라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또한 후덜덜한 무게와 많은 짐 때문에 기동성도 떨어지죠. 우리는 매주 촬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필요할 때 바로 촬영을 시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이런 장비들입니다. 고퀄리티의 영상을 위해 투자할 용의가 있고 카메라나 촬영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얘네 사세요. 아님 언제라도 바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고 최강의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얘네 중에 사시고요. 많은 유튜버들이 영상 촬영 시 4K로 촬영할 것을 추천합니다. 당연히 높은 해상도의 촬영이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겠죠. 유튜브 기준에 1080p를 맞추자면 어차피 크롭되기는 하지만 큰 해상도를 압축해서 올리는 것이 선의도 면에서 분명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또 광학식 줌이라든가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장점도 있죠. 그래서 저도 4K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K 편집을 할 때마다 심한 현타가 옵니다. 4K로 촬영하면 파일 용량이 기본적으로 커집니다. 짧게 끊어 촬영하더라도 종일 이것저것 찍으면 2-30기가는 금방 나옵니다. 이걸 컴퓨터로 옮기고 MP4로 변환하는 것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게다가 고사양 PC가 아닌 다음에야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하기 어려울 정도로 버벅거립니다. 그래서 프록시 편집을 하는데 프록시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폴더의 용량도 거의 2배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 작년에 따로 사본 적이 없는 하드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4K로 편집하는 것이 확실히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용량뿐 아니라 소모되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선택하십시오. 4K냐 효율성이냐, 효율성이냐 4K냐. 그러고 보니 캐논이냐 아니냐의 싸움이네요. 장르 불문하고 영상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색감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도 사실상 캐논 대 빅캐논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캐논은 카메라 1위 업체로 역시 사진하면 캐논이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캐논하면 역시 색감입니다. 특별한 컬러 그레이딩 없이도 생기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감을 만들어주죠. 하지만 2008년부터 고안한 사골 센서로 요즘 나오는 타사의 제품들보다 떨어지는 다이나믹 레인지와 4K를 사실상 지원하지 않는 것은 캐논을 욕먹게 하는 가장 큰 이유죠. 게다가 캐논은 요즘 핸드폰에서도 가능한 로그 촬영도 지원되지 않죠. 하지만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색감은 좋습니다. 상업 영상이 아니더라도 로그 촬영은 요즘 영상 촬영에서 많이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을 압축시켜 영상의 디테일을 높여주죠. 소니의 S로그를 필두로 제작사마다
픽처 프로파일을 제공하고 있고 요즘은 스마트폰에서도 어플을 통해 로그 촬영이 가능합니다. 촬영 후 고정을 통해 시네마틱한 영상 혹은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손이 엄청 많이 갑니다. 또 전문가와 같은 색감을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 파일을 이용해서 손쉽게 색감을 조정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하고 색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조정해본들 캐논보다 나은 색감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머 대충 색 보정 같은 거 안하고 무심한 듯해도 색감은 기본적으로 내주는 캐논이냐, 좋은 퀄리티의 화질에 색 보정에도 유리한 다른 선택지냐,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처음 기획 의도와는 다르게 계속되는 캐논 대 비캐논의 3차전입니다. 앞서 언급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캐논을 선택하는 이유는 탁월한 색감과 더불어 스위블 액정 때문입니다. 캐논은 액정이 돌아가는 형태의 스위블 액정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1인 촬영을 주로 하는 유튜버들에게 핵꿀 기능이죠. 저 스위블 액정 하나 때문에 캐논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반면 미러리스를 평정한 소니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죠. 2018년 최고의 카메라로 꼽히는 A7 마크3는 영상기로 빠질 게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위블 액정만 빼면요. 아무리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찍었다 해도 구도가 안 맞으면 쓰레기가 되는 거죠. 물론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촬영하고 확인하고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나머지를 포기할 만큼 큰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셀피 스크린을 활용하면 다양한 구도의 촬영도 가능하니까요. 사실 지금까지의 고민은 캐논에서 4K를 넣어주거나 소니에서 스위블 액정을 달고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왜 그 쉬운 걸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무게 및 휴대성입니다. 카메라의 무게와 휴대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다 한들 사용하지 않는다면 혹은 필요할 때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가장 좋은 카메라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할 때 바로 촬영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작다고 무시할 친구들이 결코 아닙니다. 캐논에도 없는 4K가 지원되고 짐벌 수준의 손떨방, 심지어 짐벌을 달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크기가 작다 보니 작은 센서 크기로 인해 저조도 촬영에 취약한 단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촬영 종류에 따라 서브로 혹은 메인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런 고민을 거쳐 제 촬영 장비 구성은 이렇게 세팅되었습니다. 아이 촬영이 주 목적이었던 저에게 휴대성과 무게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것은 첫 세팅이고 조만간 구매를 해야지만 고쳐진다는 장비병이 올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은 첫 카메라 혹은 지금 노리고 있는 카메라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대봉작가였어요.